안녕하십니까, 조영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디지털 엔지니어링입니다. 디지털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은 새로운 디지털 기술 또는 이제 뉴 IT,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컴퓨팅, AI, VR, AR, MR, 빅데이터, 디지털 트윈,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IoT 같은 이런 기술을 적용한 엔지니어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엔지니어링 분야에 적용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의 가치에 대해서 이제 뭐 많이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일단 직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피지컬한 기계와 거의 유사한, 비용에 따라서 더 가깝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는 있지만 어떤 피지컬하게 볼 수 있는 어떤 기계나 장치나 뭐 이런 거와 3D 모양의 그럴듯한 어떤 소프트웨어에서 3D 형태로다가 만들기 때문에 가시성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많이 관계한 사람들이 내가 어떤 물건을 미리 만들지도 않았는데 미리 볼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제품 출시 단축, 최적의 작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리얼타임으로 유지할 수 있다. 에너지 소비 같은 걸 감소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봐가지고 그때마다 그다음에 유지보수 비용 엄청나게 절감이 되죠. 그 도면 가지고 유지보수를 하는 것보다는 엄청나게 3D 형태를 가지고 VR이나 AR 같은 거가 한다 그러면 뭐 매뉴얼 이런 것도 필요 없이 직접 필요한 데 가서 가상으로 자기가 고칠 수 있다는 거죠. 사용자 참여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그럽니다.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말도 있죠. 게임같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내가 정비하는 거가 도면이나 뭐 이렇게 지루한 게 아니라 내 형태로 나타나가지고 그 모양을 보면서 게임과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교육이나 이런 거가 재미없으면은 안 좋은 거예요. 이제 재미가 있어야 돼요. 뭐든지. 그래서 요즘에는 소프트웨어나 뭐 공부나 외국어를 공부하거나 뭐 정비하거나 이런 거 옛날에는 재미 이런 거가 말도 안 되는 얘기였지만 이제 앞으로에서는 내가 정비하거나 뭐 유지보수하거나 그럴 때 정보가 지루하다. 나쁜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죠. 배우기 어렵다. 졸립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요새 유튜브를 보시면 알겠지만 오피셜에서 나온 어떤 매뉴얼에 대한 설명은 저도 가서 안 봐요.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근데 스토리텔링도 하고 재밌고 3D로 뭐 게임하듯이 만지고 내가 터치할 수 있고 그렇다 그러면 엄청나게 사용자 참여율이 높겠죠. 뭐든지 사용자 참여율이 높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걸 하더라도 정보 기술의 융합, 뭐 앞으로 나온 모든 기술이 융합이 되면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트윈과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에서 이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 트윈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플래닝 디지털 트윈, 뭐 프로덕션, 어셈블리 디지털 트윈 모두 다 가능한 거죠. 처음에 했을 땐 요 그림들을 보신 분은 있으실 거예요. 처음에 나왔을 때 몇 년 전서부터 이런 그림이 있었죠. 3디멘전의 디지털 트윈입니다. 그래서 피지컬 스페이스, 버추얼 스페이스, 그 다음에 가운데 하나의 디멘전은 데이터와 인포메이션. 데이터는 센서에 의해 가지고 버추얼로 가고 거기에서 어떤 그 지식이나 어떤 룰에 의해 가지고 인포메이션을 만든 다음에 다시 피지컬 쪽으로 작동을 해서 피지컬에서는 액추에이터라든가 뭐 이런 디지털 근육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작동하게 이런 상태로 해서 3차원의 디지털 트윈이 여지껏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이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단순한 거죠. 아이디어는 좋은데 그러면 어떤 데이터가 가고 어떤 인포메이션이 가고 버추얼 스페이스에서는 어떻게 뭘 하고 어떤 센서에 의해 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뒤로 많이 밀렸어요. 왜냐면 새롭게 등장한 게 뭐 이게 다는 아닙니다. 근데 5디멘전이 된 거죠. 그래서 5디멘전의 디지털 트윈은 조금 더 그럴듯해졌어요. 옛날에 비해서. 디멘전이 이제 3개에서 5개가 됐는데 디지털 트윈이 가운데에 어떤 디지털 트윈이 DDPE가 뭐냐면 피지컬
엔티티입니다. V가 가상 버추얼 엔티티. 이거는 모두 다 서비스 어떤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입장에서 모델을 만든 거예요. SS는 서비스. 이 서비스에는 CA도 있고 PLM도 있고 뭐 어떤 인터넷이 크라우드 서비스가 되겠죠. 근데 크라우드든 아니면 여기에 장착됐든 대부분이 이제 크라우드 환경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소프트웨어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거가 되겠죠. DD는 디지털 트윈 데이터, CN은 커넥터. 이렇게 엔티티를 5개의 차원으로 나눴습니다. 여기 보면은 모든 5개의 차원에 대해서 연결고리가 있죠. CN과 PS의 관계, CN과 VS의 관계, CN과 VD의 관계. 이게 이제 메쉬처럼 모두 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됐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개념적으로 하면 모델 DT는 P, V, SS, DD, CN 이렇게 집합체로 하고 V는 GV, PV, BV, RV로 있고 S는 Function, Input, Output, Quality, State, DD도 변수를 크게 나눴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버추얼 엔티티나 피지컬 엔티티에 보면은 GV는 버추얼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가상의 어떤 컴퓨터 안에서 어떤 데이터를 보면 일단 첫 번째 GV는 지오메트릭 패러미터입니다. 그러니까 버추얼.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3D CAD, PV는 뭐냐면은 물성치입니다. 물성치. CA 같은 거, CA 데이터라든가 요새는 CA도 물성치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떤 재료를 하면은 그 재료에 물성치를 들어가서 얘가 컴퓨터 상에서 어떤 조건을 주면 얘가 뭐 어떻게 밴딩이 된다든가 어떻게 파괴가 된다든가 이런 걸 시뮬레이션을 하는 기술들이 이제 충분히 돼 있으니까 이게 가능해진 거죠. BV는 엔티티의 behavior, RV는 룰, 버추얼의 룰, SS는 서비스 이렇게 CN은 커넥터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변수들이 조직적으로 돼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이 여러분들 뭐 그렇게 쉽지는 않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디지털 트윈 모델링이 이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관리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버추얼 모델링 부분에 보면 3D 솔리드 모델 이건 이제 갖다 쓰는 거죠. 왜냐면 지금 거의 여기 있는 것 중에 없는 것들이 없어요. 지금의 각자가 따로따로 노는 건데 이걸 디지털 트윈에서 다 합쳐서 통합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전에는 모델 베이스가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고 이제 디지털 트윈이 다음에 주자로 나온 거죠. 여기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뭐 비헤이버 모델링, 룰 모델링, 모델링 인터그레이션, 모델링 어널리시스 뭐 이런 것들 몇 개 빼놓고는 인베디드 시스템 갖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피지컬 모델링이라 디지털 트윈 모델링, 데이터 스토리지, 데이터 모델링. 서비스 모델링에는 리소스 매니지먼트인데 이게 이제 PLM이나 뭐 ERP나 여기에는 이제 그런 어떤 솔루션 이름은 안 들어갔는데 그런 거에 대한 영역입니다. 이거 서비스 영역이. 근데 여러분들 그 스마트 팩토리 볼 때 그 영역이 따로따로 나눠져 있었어요. ERP, PLM, 뭐 시뮬레이션, 데이터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MES. 근데 이게 재정비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서비스, 뭐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런 서비스 비주얼라이제이션은 뭐 지금 하고 있는 뭐 내비게이터라든가 뭐 디지털 모캅이라든가 뭐 이런 게 바로 서비스 비주얼라이제이션에 해당이 되고 리소스 매니지먼트라는 게 ERP가 될 수도 있고 MES의 뭐 리소스가 될 수도 있고 PLM의 리소스가 될 수도 있고 커스터머 CRM의 리소스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게 이제 어떤 형태로 융합해서 나올 건지 따로따로 걔네들이 어떤 모델로 갖고 올 건지 그건 뭐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